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강의하기에 앞서 후발국의 경제성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를 앞선 연구자들의 연구를 소개하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는 경제학 원론에서는 대부분의 경제 문제는 시장 기구의 작동에 의해 해결되고 시장 실패의 경우에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부 개입이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상황은 시장 기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정부가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정부를 주장하든 큰 정부를 주장하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정부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은 어떤 산업에서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독과점 시장에서는 시장이 자유롭게 작동하더라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어 정부가 개입하여 독과점 시장을 억제하고 경쟁 시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은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환경오염과 같이 부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교육과 같이 긍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재화를 시장에 맡기면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초래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은 공공재와 같이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소득 분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국민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정부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시장과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충분히 발달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발국은 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 기구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선행 조건들이 제대로 구비되지 못한 나라가 후발국이기 때문에 시장이 대부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런 후발국에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후발국의 경제 성장을 주요한 연구 주제로 삼은 최초의 연구자는 알렉산더 거센크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1962년에 발간한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즉 역사로 본 경제적 후진성에서 선발국과 달리 경제 성장에 필요한 선행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후발국에서는 충족되지 않은 선행 조건들을 보충하기 위한 대체물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 대체물들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정부 역할을 주장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경제성장 과정은 단선적인 과정이 아니고 각 나라에 내재한 역사적, 제도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발전 경로가 각 나라가 처한 여건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정부의 역할도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알렉산더 거센크론 이후 후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찰머즈 존슨이 1982년에 발간한 미티 앤드 더 저패니스 미러클, 즉 통상산업성과 일본의 기적은 일본 경제를 대상으로 일본의 발전 과정을 연구한 책입니다. 존슨 역시 일본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매우 높았다는 사실은 앞서 지적하였습니다. 로버트 웨이드는 이런 사실을 반영하여 한국, 대만, 일본의 경제 성장 과정을 연구한 Governing the Market을 1990년에 발간하였습니다. 그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시장 친화적인 정책의 결합이 이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서 매우 중요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역할에 관한
일련의 연구에 근거하여 1990년대 초가 되면 경제학계에서 후발국의 경제 성장에서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거의 통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1993년에 더 이스트 에이시언 미러클을 발간한 것은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좌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어떠했느냐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에 초점을 맞춰 정부 역할에 관한 관련 연구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정부의 역할에 관심을 가진 초기 연구는 1971년에 나왔습니다. 한국의 제2차 경제계획의 수립에 참여했다고 알려진 데이비드 콜과 프린스톤 라이먼과 함께 1971년에 코리안 디벨로프먼트 책을 출간한 것이 그것입니다. 1971년은 제2차 경제교육의 종료 연도에 해당하는 시기로 제2차 경제교육의 성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였지만 한국의 장기 지속의 경제 성장을 확신할 수 있었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1960년대 한국에서 경제 성장이 일어났던 것은 박정희 정부 역할이 중요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우선 박정희 정부가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권위주의 정권이었지만 경제 성장에 유리한 정치 안정을 보장했고, 다음에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한 것이 중요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정부의 역할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1971년에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이 정부 역할에 관한 초기 연구를 주도하였습니다. 이때 나온 연구는 한국 정부의 역할을 인정함과 동시에 정부의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강조하였습니다. 제1차 경제계획이 시행된 이래 한국의 수출은 매우 빠르게 증가했고 수출이 한국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다는 점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초기 연구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한국 정부의 무역, 외환 정책에 주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 연구는 1965년에 환율 현실화 조치를 취한 것, 그리고 그 이후 시행된 무역 외환 정책이 가격 기구를 왜곡시키지 않고 시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하버드대학교 부설 국제개발연구원이 합동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원인을 분석하는 일련의 학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들 역시 한국이 경제 성장에 성공했다면 그것은 박정희 정부가 수출에 유리한 시장 친화적인 무역 외환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장주의 관점은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유력한 주장이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세계 학계에서 후발국의 경제 성장과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이론이 축적되어 갔다는 것은 앞서 설명하였습니다. 세계 학계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이론도 훨씬 다양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변화는 이전과 달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찰머즈 존슨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된 발전국가 개념을 한국에도 적용하려는 시도가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앨리스 암스텐의 1989년에 발간된 Asia Next Giant이었습니다. 그 주장은 세 가지 점에서 이전 연구와 구분되었습니다. 우선 공업화의 새로운 형태로서 학습을 통한 공업화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용어는 알렉산더 거센크론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된 후발성 이익 개념을 변용하여 한국은 물론 후발국 일반의 경제성장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공업화 유형으로 개념화한 것이었습니다. 후발성 이익이랑 시행착오 과정을 겪으며 공업화를 추진한 선발국과 달리 후발국은 선발국에 의해 발명되거나 개발된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공업화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업화 속도가 선발국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후발국의 공업화에서는 선발국에 의해 개발된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거시적인 수출 활동보다 미시적인 산업 정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경제 성장은 결국 민간 기업의 육성과 발전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산업 불모지에 해당했던 한국에서 어떻게 근대적인 새로운 산업들이 건설 육성되었는지에 대해 주목하였습니다. 그는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왜곡시키면서까지 지원하는 정부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 개입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정부 개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의 문제나 민간 기업의 지대 추구 행위가 한국에서는 최소화되었는데 그 중요한 이유로 정부가 제공한 각종 지원과 특혜를 성과 기준에 근거하여 배분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학습을 통한 공업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과 기준이라는 규율을 가지고 한국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은 발전 국가론 혹은 수정주의 관점에 의해 설명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또한 암스텐이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한국의 산업 발전에 관심을 갖고 정부의 산업 정책을 활발하게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박정희 정부의 시기에 건설 육성되었습니다. 철강공업의 경우 1973년에 포항의 종합제철 공장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소규모의 강철 공장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포항 종합제철 공장 건설을 계기로 대규모의 근대적인 설비를 갖춘 일관 제철 공장이 건설된 것이었습니다. 조선공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73년에 현대조선소가 건설되기 전까지 한국의 조선소에서는 1만 톤 이상의 배를 생산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조선소가 건설되어 26만 톤의 대형 유조선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공업도 동일했는데 1975년에 현대 자동차 공장이 건설되기 이전까지는 주요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조립 생산하는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산업 정책은 많이 연구되었고 산업 정책에 대한 연구가 심화될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좌는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제개발 계획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경우는 드뭅니다. 이 강좌에서는 경제개발 계획의 수립, 경제개발 계획의 집행 등 경제계획의 다양한 역할을 설명하면서 한국에서 이루어진 정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